번째 프로그램의 설명 한번 봅시다. 샵 include studio.h. 자, 이거는 studio.h라는 파일을 포함한다는 뜻이고, 항상 int main void에서 main 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중가로 열기와 중가로 닫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메인 함수. 그 다음에 프린트 해라. 프린트, 그 파이썬에서 프린트랑 같은 게 프린트 f입니다. 프린트 f, 가로 열고 헬로 월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리턴 0. 프로그램은 작업 지시서라고 했습니다. 자, 화면에 헬로 월드를 표시한다 라는 작업 지시서를 받고 프린트 f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작업을 적어주는 위치는 이 메인 함수 안에다가 원하는 작업 수행하는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간략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샵 include studio.h 헤더 파일을 포함한다 라는 뜻이고, 메인 함수 시작한다, 메인 가로 열고 닫고,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printf, 외부로 0값을 반환한다, 메인 함수 종료.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헤더 파일이 무엇이냐? 샵 include는 소스 코드 안에 특정 파일을 현재 위치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자, studio.h는 헤더 파일, 컴파일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studio.h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했을 때 그 필요한 정보를 여기에 다 갖고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전처리기 지시자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끝에 세미콜론 꼭 붙이지 않는 거.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세미콜론을 붙였어요. 여기 뒤에 이거 우리가 그 명령이죠. 수행해야 될 명령, 거기에는 세미콜론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독립적인 코드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걸 펑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작업, 수학적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쓰는 거죠. 통째로 복사에다가. 그래서 프로그램은 함수의 집합이다 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함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서 출력으로 오렌지 주스가 나올 수 있게, 오렌지가 들어가면 오렌지가 나오게. 자, 메인 함수의 반환값을 인티저, 정수로 하겠다.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다. 가장 먼저 수행되는 함수의 이름은 메인입니다. 항상 메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임의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입력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void. 함수의 간략한 설명. 인티저 메인 void. 여기 인티저는 함수의 출력 타입, 함수의 이름, 함수의 입력 타입, 함수의 시작, 중괄호 열고, 함수의 몸체, 수행해야 될 거, 명령어들, 그 다음에 함수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장, 명령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장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실행이 되고요.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합니다. 문장 1의 세미콜론, 문장 2의 세미콜론, 문장 3의 세미콜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1, 2, 3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순차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printf 함수예요. 함수. 프린트하는 함수. printf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로서 출력을 담당한다. 그래서 printf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 출력할 문자열을 그대로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행해야 될 문장이기 때문에 세미콜론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반환값. 리턴은 함수의 결과값을 외부로 반환하는데 반환값은 0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문장 끝에 추가하여야 하는 기호는 문장의 끝에 추가하여야 하는 기호는 아까 세미콜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함수는 메인이죠. 메인.
그 다음에 프린트 F가 하는 기능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프린트 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자. 헬로 월드 저기 철수를 입력해 봅시다. 이렇게 하려면 프린트 F를 쓰시면 되겠죠. 프린트 F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프린트 F 두 개 쓰면 되겠죠. 봅시다. 샵 include studio h integer main void print f 여기 중괄호 열고 print f hello world print f 김철수 리턴 값 0. 자, 두 개의 문장을 순차적으로 실행합니다. 자, 줄바꿈은 슬러시 n을 화면에서 커서는 다음 줄로 이동하게 한다. 그래서 헬로 월드 다음에 슬러시 n을 넣어주면 두 줄로 이렇게 한 헬로 월드 다음에 김철수로 하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개행하는 거죠. 강제 개행. 슬러시 n. 줄바꿈 문자를 두 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변경된 프로그램 줄바꿈 문자를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됩니다. 헬로 월드하고 줄바꾸고 김철수하고 줄바꾸면 커서가 밑에 내려가서 원하던 문자가 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봅시다. 두 번째 거.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자.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그냥 프린트 F 3개 써주면 돼요. 3개. 단순하게. 그렇죠? 샵 include studio.h int integer main void 함수 시작 중괄호 열고 프린트 f 3 곱하기 1은 3 슬러시 n 따옴표 묶어주시고 그다음 줄 바꿀 거니까 슬러시 n을 넣어줬어요. 프린트 f 3 곱하기 2는 6 슬러시 n 따옴표 줄 바꾸고 프린트 f 3 곱하기 3은 9 슬러시 n 따옴표로 해주시고 여기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세미콜론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리턴 0 세미콜론 하고 메인 함수 닫아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새로운 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특수한 교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슬러시 n. 그 다음에 사과, 오렌지, 포도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자. 한 줄에 하나씩.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F 3개 쓰고 슬러시 n 각각 그 줄에 써주시면 되겠죠. 9구단 3단 전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9줄 써주시면 되겠네요. 프린트F 9줄 써주시고 슬러시 n.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실험해보는 겁니다. 실습.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2 플러스 5는 5. 2 빼기 3은 1, 마이너스 1, 2 곱하기 3은 6, 2 나누기 3은 0.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프린트 F문 배웠잖아요. 우리가 프린트 F문 하나만 가지고 해봅니다. 자, 솔루션 한번 봅시다. 샵 include studio.h integer main void printf 따옴표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d 자리에 2 플러스 3을 계산한 값이 들어갑니다. 자, 2 플러스 5가 계산한 것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2 빼기 3은 %d 자리에 여기 계산한 값 들어가게 하고 슬러시 n에서 다음 줄에다가 자동 개행 그 다음에 강제 개행 다음 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강제 개행하시고 여기 다 세미콜론 다 들어가시고 리턴 0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행 결과가 해보세요.
자, 오류 수정 및 디버깅, 컴파일을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에러와 경고가 발생하는데 에러는 심각한 오류, 워닝은 경고는 경미한 오류. 그래서 오류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오류의 종류는 컴파일 시간 오류 대부분 문법적인 오류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 오류는 실행 중에 0으로 나누는 연산 같은 오류. 그 다음에 논리 오류는 논리적으로 잘못되어서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오지 않는 오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류의 수정 과정. 수정은 소스 파일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스 파일을 만들어서 오브젝트 파일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컴파일러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류가 발생하면 소스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수정해주고 다시 컴파일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면 그 파일들을 가지고 링커가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exe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했는데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한다. 논리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소스 파일로 갑니다. 소스 파일로 가서 소스 파일에 있는 에서 오류를 해결을 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링커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류1을 보시면 첫 번째 오류, 자 보세요. 프린트 F 다음에 여기 뭐가 없었죠? 맨 끝에 세미콜론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 오류 나오죠. 구분 오류. 세미콜론이 리턴 앞에 없습니다. 리턴 앞에 세미콜론을 빠뜨렸다는 의미고 세미콜론이 필요하다는 오류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그 다음에 오류 두 번째 문자열을 표시할 때 프린트 F문에서 프린트하고 싶은 것을 큰 따옴표로 다 묶어준다고 했는데 그걸 빠뜨렸어요. 그러면 식별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에러가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오류 3. 프린트 F여야 하는데 프린트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고 라는 함수를 찾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논리 오류. 다음과 같은 출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자. Hey, good morning 이라고 printf 두 개를 쓰면 되겠지요. printf hey 그 다음에 good morning 이렇게 하면 줄이 바뀌지 않지요. 한 줄에 나올 때 뭘 쓴다고 그랬죠? /n을 뒤에다가 써준다고 했습니다. 논리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자, 디버깅, 논리 오류를 찾는 과정. 아무래도 이 부분이 수장의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논리 에러를 발견하는 것을 수사관이 범죄의 흔적을 이용하여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오류를 찾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고 그걸 찾는 과정을 디버거라고 하는데 자, 디버그의 프로시저 단위 실행에서 한 문장 단위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통째로 하면 너무 한꺼번에 하니까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모르니까 한 문장씩 실행을 하면서 디버깅을 하는 거죠. 디버거의 명령어의 정의 F5 실행을 하는데 F10을 눌러서 한 문장씩 스텝 오버 한 문장씩 실행을 하고 함수도 하나의 문장을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F11 한 문장씩 실행해서 함수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여러 문장으로 된 프로그램일 경우에 한 문장으로 인식을 해서 하면 그 함수 안에 있는 오류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F11을 눌러서 함수 안으로 진입을 해서 함수 안에서도 한 문장씩 디버그를 하는 거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F9 현재 문장의 중단점을 설정. 브레이크 포인트죠. 중단점, 중지할 때 F9. 그 다음에 디버거의 실행 과정. F10을 누를 때마다 한 문장씩 실행해서 한 줄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간 점검 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컴파일, 링크를 한 다음 실행시켰는데 자신이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교적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컴파일, 링크를 한 다음 실행시켰는데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소스 파일을 수정하고 다시 컴파일하여서 실행하는 디버깅을 하여야 합니다. 소스 파일을 수정해야 된다 그랬죠? 비교적 경미한 오류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워닝이라고 그랬죠. 워닝. 자, 미니 프로젝트를 한번 봅시다. 오류를 수정해 보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류를 수정해 보았나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네, 봅시다. 샵 include studio.h 인티저 메인 보이드에서 시작할 때 메인 함수 시작할 때 괄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메인의 m자를 소문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중괄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 F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는 따옴표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셋 다. 따옴표. 마지막 가로, 중가로로 닫아줍니다. 수정된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수정된 프로그램 확인하셨나요? 네. 무엇이 틀렸는지 알겠지요? 네, 수정된 프로그램 확인해 주세요.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변수, 상수, 함수, 문장, 출력함수, printf, 입력함수, scanf, 산술연산, 대입연산. 이번 장에서는 C 프로그램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입력 단계,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처리 단계를 거쳐서 결과물을 출력하는 화면에 출력하는 출력 단계가 있습니다. 덧셈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석이 있고요. 주석을 표시하는 방법은 슬러시 별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슬러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include studio.h는 전처리기,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인티저 돌려주는 값이 인티저다. 변수 선언합니다. 3개의 변수를 쓰겠다. 정수형 변수 x, y, 그 다음에 sum 정수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x는 10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담고 저장하고 200이라는 값을 y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sum은 x 플러스 y 여기 반드시
세미콜론 다 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연산.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프린트F 두 수의 합은 %d 해서 정수형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반환값은 0.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을 보면 값이 아까 printf sum 두 수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수의 합은 300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주석은 코드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주석이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줄로 된 주석, 그 다음에 여러 줄로 된 주석, 그 다음에 슬러시는 여기서부터 줄의 끝까지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주석의 중요성.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잘 기억할 수가 없다. 만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만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기 좋게,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주석이 있다면 훨씬 쉽게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좋은 주석은 코드를 반복하거나 코드를 설명하지 않는 것. 주석에는 코드를 작성한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여쓰기는 같은 수준에 있는 문장들을 왼쪽 끝에서 몇 자 안으로 들여써서 같은 수준의 이 묶음으로 된 것을 구별하기 좋게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주석과 들여쓰기가 없다면 이렇게 쭉 이어서 쓰게 되면 에러는 나지 않아요. 에러는 나지 않지만 실행은 되지만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알기가 힘들고 또한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같은 수준에 있는 문장들을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들여쓰기와 띄어쓰기를 통해서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중간 점검 한번 해봅시다. 주석은 샵 슬러시 별표와 같이 중첩을 할 수 있을까? 중첩할 수 없습니다. 주석은 한 줄 이상이 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주석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쓰면 좋은가?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석은 프로그램의 동작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기 샵 include studio.h가 전처리기를 나타내는데 전처리기에서 studio.h는 표준 입출력에 대한 라이브러리 함수의 정의가 들어있다. 여기에 다 표준 입력 출력에 대한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파일을 포함시키라는 의미로 샵 기호로 시작한다. 외부 파일이 studio h겠죠. 그 다음에 전처리기 첫 번째 프로그램 샵 include studio.h 그 다음에 integer main 중간 점검 해봅시다. printf를 사용하기 위하여 포함시켜야 하는 헤더 파일은 무엇인가? studio.h라고 그랬죠 아까? 전처리기 샵 include의 의미는 외부 파일을 포함시켜라 그 뜻이라고 그랬죠? 외부 함수를 포함시켜라. 함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 단계들을 괄호로 묶어서 이름을 붙인 것.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어떤 함수 처리 단계를 거쳐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들을 묶어놓고 그 함수들을 불러다 쓰면 프로그래밍 하기가 편합니다. 함수의 구조. 함수는 출력 타입이 있어요. int, 인티저, 정수형이라는 거죠. 함수의 이름, 메인, 그 다음에 void, 함수의 입력 타입. 그 다음에 입력 타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void는. 함수의 시작과 끝은 중괄호로 알립니다. 그 다음 가운데 함수의 몸체.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들어가 있고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렇다면 함수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함수 안에는 함수가 처리하는 처리 단계 문장들이 중괄호 안에 나열됩니다.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함수는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은 함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연두색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리턴 문장, 리턴형. 리턴은 함수가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되게 됩니다. 메인은 누가 호출할까? 윈도우 운영체제가 호출을 합니다.
중간 점검. 모든 C 프로그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메인이죠,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는 소괄호입니까? 아닙니다. 중괄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은 어떤 기호로 끝나는가? 아까 뭘로 끝난다 그랬죠? 콜론입니까? 아닙니다.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변수. 변수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는 예를 봅시다. 인티저 x, 인티저 y, 인티저 sum. 인티저는 자료형을 말하고요. x는 변수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x, y, sum은 이름이에요. 이름. 변수는 왜 필요한가? 변수는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릇과 같은 기능을 하지요. 프로그램을 짜면서 일시적으로 저장할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에는 데이터를 담는 상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인티저 자료형, x는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2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가는 캐릭터, 그 다음에 숫자가 정수가 들어가는 인티저형, 그 다음에 소수점이 들어가는 밸류형. 변수의 선언. 컴파일러에게 어떤 타입의 변수가 사용되는지를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티저 x, 인티저 y, 인티저 sum이라고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변수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 자료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변수가 저장할 데이터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데이터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표준 자료형이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이 있습니다. 정수형에는 4가지가 있고 실수형에는 3가지가 있고 문자형은 1가지가 있습니다. 정수형은 short, integer, long, long, long. 실수형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이 있고 문자형에는 캐릭터가 있습니다.